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모든 일을 급한 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정신없어 너무 할 일이 많아 이러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카톡에 메시지가 아침에 쭈루루루고 오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안 봐도 되는 거 미리 지워버리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 바쁘다는 것 자체를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착각하는,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살다 보면 언제나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보면 아주 여유 있는 마음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지금도 부럽습니다. 타고나기를 이제 여유 있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마음 속도가 조금 느려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내면의 속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해요. 근데 여유로워 보이죠. 이런 분들의 비밀은 스케줄 조절을 정말 정밀하게 잘해주는 무슨 스케줄러 내지는 매니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 삶을 해석하는 속도에 있는 거죠. 왜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 막 뛰어다니면서 죽고 쓰러지고 피가 튀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눈빛도 딱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그 유진 주인공 이병헌 씨, 그 눈빛이 기억이 가끔 나요. 삶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내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타인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질 않아요. 마음이 바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야, 내가 좀 느리게 하나? 빨리 해야겠다. 아니면 슬쩍 너 좀 여유 있어? 라고 물어봐도 좀 빨리 하라는 소린가 보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네? 라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인지적 재해석이라고 불러요. 상황 자체를 나에 대한 코멘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드라마 미생을 보면 거기 오 과장님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의 반대 유형인 거죠. 바쁘게 사는 분들은 누가 잠깐 쳐다보거나 인상만 조금 찡그려도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가 해야 될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에너지 낭비거든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놓인 지금 상황,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관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상황이 바쁘고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도 결국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거 제가 요새 마음 먹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를 일찍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5년 후 아니면 1년 후에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 돼.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유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는 말이고, 이게 결국 메타인지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메타인지라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인데, 이게 높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거는 내가 컨트롤 못하는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너무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집착이 생기는데 그 집착을 놔버리고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왜 신부님들이나 스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명상록에 보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불행은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요. 2000년 전의 황제의 말이죠. 근데 요새 카톡방, 단체방들에서 오가는 말들 봐도
이거 뭐 지가 할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급한 일도 아닌데 마치 그냥 정신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우왕 떤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수님, 그렇다면 반대로 항상 여유가 없고 급한 사람의 특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나 직장, 특히 병원에 있으면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모든 일을 급한 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왜 그 드라마나 영화에 만화에 보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정신없어 너무 할 일이 많어 이러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직장 내에 이런 분들 꼭 몇 명씩 있어요.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실제로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 하나만 와도 아이고 또 할 일 생겼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카톡에 메시지가 아침에 쭈루루루루 오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막 안 봐도 되는 거 미리 지워버리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도 지워버리고 조금만 늦어지면 막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이러는 분들이죠. 그 드라마 미생에 제가 만화책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장백기라는 조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일 정말 열심히 하고 경쟁의식이 정말 강하고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의 행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냈다. 뭐 예를 들어 토익 몇 점 받았다. 뭐 이러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정말 일 많이 했고 본인은 정말 지치지만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안 했어. 지만 바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그걸 빨리 해내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정을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박스 쳐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면 행동이 많지만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쁘다는 것 자체를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걸 보여서 본인이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심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 얻어내는 성과보다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운영 잘하고 무슨 학교 운영 잘하고 이런 진짜 진정한 리더는 이런 친구들 바쁘긴 한데 바쁘게 정신없이는 돌아다니는데 실속은 없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경영학에서는 가짜 생산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많이 하고 시간을 꽉 채우고 야근도 했는데 실제 해낸 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그냥 여유 없고 바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해요.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모든 계획은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변수가 생겨서 조금만 늦어지거나 흐트러져도 무너져 버려요. 제가 읽은 소설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 챙기고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들 사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거를 그냥 혼자서 줄 맞추고 통제하려고 막 애쓰다가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회사 동료나 제가 일하는 병원 동료들 중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반응 또 회사의 반응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무지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내가 바쁜 건지 아니면 마음만 바쁜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요.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휴대폰 뒤집어 놓고 아니면 옆방에다 놓고서 30분 동안 안 들여다볼 수 있는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트 계산대나 아니면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여권 발부받으러 가서 이렇게 막 대기줄 기다리고 있다가 앞 사람이 조금 늦어졌을 때 아니면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질문 몇 가지 더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짜증이 훅 올라오는지 아니면 왜 마트 계산하다가 잠깐만요 그러고 뛰어가가지고 다른 물건 더 집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화가 훅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대화하다가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혹시 내가 끼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두 개는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바쁜 상태예요. 사실은요 저도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케이스에 가까웠어요. 요새도 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좀 나아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가 이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만의 마음의 여유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명색이 마음정비사 정신과 의사잖아요. 제가 막 정신없고 바쁘다 그러고 그냥 화도 막 잘 내고 짜증도 많고 이러면 이게 가오가 안 쓰잖아요. 직업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저는 또 타고난 성정이 약간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마음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걷는 속도도 좀 천천히 하고 말하는 속도도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결정할 일이 생기면 그것도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결정하는 속도도 좀 늦추려고 합니다. 급하게 행동을 하면요, 우리의 뇌가 얘 되게 급한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결정도 그냥 전두엽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행동을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급해지고 마음이 정말 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초조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제가 좋아하는 호흡법을 해요. 제가 즐겨 쓰는 호흡법이 이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던 방법인데,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잠깐 숨을 멈추고 내쉬는 동안에 숨을 천천히 내쉬는, 이거 444 호흡법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마음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호흡을 좀 하고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쌍문동 골목이 나오잖아요. 조용하고 약간 느리게 흘러가는 그 골목에서 무 깎아먹고 이러는, 이게 사실은 되게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우리의 뇌도 사실은 그런 속도를 좋아해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멍 때리기예요. 저 멍 때리는 건 또 잘해요. 왜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또 내면적으로는 좀 게으르거든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한 5분, 10분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여러분들 중에는 그 멍 때리면서 쇼츠 계속 올리면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나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실제로 뇌로는 안 보고 있는 거. 멍 때리는 거는 뇌의 기본 상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뇌의 공회전 상태, 특별한 거에 집중하지 않는 그냥 멍한 상태.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일종의 정비 모드로 넣어서 뇌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뜨거워진 뇌를 좀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있고 제 컴퓨터 아래쪽에도 붙어 있어요. 조용하게, 마음은 낮게. 제가 원래 마음이 그렇게 아주 조용한 편도 아니고 마음도 아주 이렇게 낮게 내려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항상 아침마다 또는 마음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저 스스로 조용하게, 마음은 낮게, 영어로는 stay calm, mind low, 일종의 시 어구 같지 않으세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중요한 거 3가지만 정해보세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당장 급하다고 하는 일들, 이런 거를 처리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 3개만 정하세요.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일로 미루면 돼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바둑 얘기할 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지금 놓는 바둑 한 수에만 집중하잖아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현재의 행동을 완벽하게 하라. 미래는 그 다음에 온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쇼펜하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철학자들처럼 멋있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정신없이 막 바쁜데 내가 마음먹은 속도대로 일이 진행 안 되고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화가 났어요. 막 답답하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지. 2가지를 제 마음 안에서 마치 자기 주문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아,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놔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보내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텅 빈 곳간에선 인심을 부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의 곳간이 어느 정도 차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빈 컵은 빈 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그릇에 아무것도 차 있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채우는 시간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